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시화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공해, 사회 문제가 증폭되고요. 특히 최근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또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포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화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도시화 기후변화 포럼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의 3차 지역금융포럼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과열된 거대 도시는 기후 문제이자 해결책입니다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남반구 도시들이 어떻게 과열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화된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저도 이제 도시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광수 특성이라든가 도시의 매연이라든가 열섬 현상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기후 변화가 모든 지역 도시에 동등하고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홍수라든가 산불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이는데, 캘리포니아 교외 부연 도시의 산불에서 페샤워르에 걸쳐 있는 파키스탄의 물에 잠긴 도시까지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충격과 스트레스 영향은 모든 도시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공평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른바 선진국의 도시가 피해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된 도시든 어떤 도시든 이런 기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도시와 이웃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이죠.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지역은 홍수라든가 가뭄, 폭염,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범죄 또는 인플레이션, 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는 대도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속한 도시화는 녹지를 없애고 수온을 빨아들이고 있고요. 도시의 대부분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도시들은 거대한 열트랩으로 변해버렸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면서 고갈된 지하수와 죽은 강, 포장된 범람원과 건조한 경관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화로 인한 물수요 급증은 전 세계 도시 4곳 중 1곳이 현재 물 부족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 많은 새로운 대도시들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도시 내에서도 결국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그게 현실이라면 안타까운 건데, 기후변화가 양극화를 결국엔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기온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온상승이란 폭염이라든가 또 빙하가 녹음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인구증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그 해안 빈민가는 상승하는 해수면과 함께 극도의 폭염 발생으로 이중 위협을 받고 있고요. 멕시코 시티는 지하수가 바닥에서 마르면서 도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변화에서 예측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극도로 더운 날의 수는 2050년까지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예정인데요. 기온이 섭씨 1도 추가로 상승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거의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이런 위험도가 높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도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과다한 기온 상승은 이란 열은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세계은행이 에콰도르의 중산층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늘어나는 강수량과 함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20년에서 60년 후에는 다른 나라의 또래들보다 공식적인 소득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밝혔죠. 예, 도시들 가운데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의 영향인 홍수, 폭염, 가뭄, 이런 물 부족 피해를 맞는 곳들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도시들은 이미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시들은 탄소 절약 순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첫째, 도시들은 에너지 그리드를 탈탄소화하고 태양이라든가 풍력, 바이오매스, 녹색소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요. 가능한 한 자동차가 없는 교통, 즉 자전거 도로라든가 스쿠터, 보행자 통로, 대중교통,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장려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도시계획과 건축은 더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적인 재료, 또 더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2050년까지 새로운 건물들이 전체 건물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스마트시티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야외로 확장되는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도시 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라든가 코펜하겐,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더욱 작은 집을 짓고 자동차를 줄이고 도시 근접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내 녹지와 공원, 도로, 수로를 늘려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도시화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